우선 광주성장 더큐브가 지난 8월 24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교수님들 한 100여 분으로 광주 지역에 있는 교수님 100여 분이 참여했는데요. 제가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또 2015년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또 이번 대선에서 공약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제가 경험하면서 역시 정책이 힘이더라. 그러니까 정책이 힘이다. 보통 정책은 정치의 액세서리, 선거 때 그냥 하는 소리로 보통 치부하는데 실제로 정책이 잘 만들어지고 잘 아이디어가 모아지면 그것이 지역 발전에, 지역 성장의 동력이더라. 이런 걸 제 경험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이래서 지난 24일 날 출범이 됐고요. 광주성장 더큐브는 이제 얼마 전 지난 9월 19일 날 국회에서 스마트 도시라는 주제로 1차 포럼을 열었고, 그리고 9월 25일 날 역시 광주역을 어떻게 해서 변모시킬 건가에 대한 2차 토론을 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광주성장 더큐브가 정책 토론을 열고 의견들을 모으고 좋은 정책들을 모아가서 광주의 어떤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 더 싱크탱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글쎄,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내년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다 이렇게도 부르고, 또 어떤 분들은 내년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대결하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내년 지방선거는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자치분권의 원년, 즉 자치분권을 선언하는 원년 선거다. 정말 자치분권으로 나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또다시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이 대통령 중심제로 쭉 갈 거냐의 분수령이다. 우선 내년에 지방선거와 더불어 동시에 개헌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모두가 하고 있고, 그래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고, 불가피하게 개헌이 만약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 6월 13일 선거는 자치분권의 원년을 선언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지방 일꾼들을 뽑고 또 그들을 세팅하는 그런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즉 민주당 정부가 지금 4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재정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크게 법을 바꿔야 되거나 이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정부가 의지만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해결해 갔던 점이 지금까지 이제 지난 4개월이었다면, 정말 앞으로는 법을 바꿔야 되고 또 수많은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되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문제, 개헌의 문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이런 것들은 단순히 대통령의 의지 또는 이 민주당 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북한이라는 파트너가 있고 미국이라는 파트너가 있고 또 국민의당과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국회 내에서도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협조하고 협치하고 협력하는, 대화하는 그런 국정 운영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번에 헌재 소장, 김희수 헌재 소장 부결을 보면서 정말 이 정부가 더 인사 문제나 이런 건 더 잘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더 협력하고 협치하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싶고요.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이제 많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점점 이 정부에서는 어려운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 만큼 이 정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2012년에 그 지난 대선에서는 그 선거대책본부에서 직능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2012년 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지금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이 비서실장 할 때 제가 2015년에 문재인 당대표로부터 정책위 의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대선과 경선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역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은 이제 크게 보면 그 인연인데요. 어떻든 저를 이제 친노라는 이 분류를 하면서 저를 문재인 후보 편으로 이렇게 자꾸 묶어버렸던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예전에는 서로 멀리해야 될, 또 멀리 하고 싶어한 정치인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인기도 있고 또 잘하고 계시니까 서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또 후보 시절에 지금 대통령 시절에 늘 문재인 우리 대통령 또는 후보 또는 대표하고 인간 문재인과 가까워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이 정부의 사실은 승리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이제 정권 교체는 2번, 이번까지 3번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공한 정권을 가졌냐라고 볼 때 김대중 대통령 정부, 노무현 정부를 반쯤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우리가 성공시켜야 할 정부라고 보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성공이다, 어떤 것이 성공이냐 이런 거로 볼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나 내각이 정책을 잘 펴나가는 것도 하나가 성공이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치분권의 원년을 내년에 만들고 그를 통해서 17개 지방자치, 즉 지방정부가 정말 튼튼히 뿌리내리는 그런 튼튼히 뿌리내리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각이나 청와대에 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방정부를 잘 만들고 구성하고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역시 중요하고 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과감하게 주저함 없이 지방정부에 좀 더 기여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시장으로 나서겠다고 선언을 지금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주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건지 또 광주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건지 또 광주의 비전을 정말 잘 가져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체크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광주, 우리 호남 정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내에 호남 비전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추미애 당대표께 이 호남 비전 특별위원회를 이제 해산하자 그랬습니다. 해체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우리 민주당 정부이고 민주당의 정권이자 호남의 정부가 즉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호남에게는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의 성장 동력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 기업, 문화산업, 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행정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시민들이 노력해서 자동차와 문화와 에너지에 대해서 엄청난 그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로 또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동차와 문화와 에너지 산업, 이걸 ACE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오토, 컬처, 에너지, 이 ACE 산업만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ACE, 즉 자동차, 문화, 에너지에다가 T를 얹혀야 되겠다, 더해야 되겠다. T는 테크놀로지일 수도 있고 전환이란 뜻의
뜻도 있고 또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리싱킹.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또는 트랜지션 또는 리싱킹이라는 이런 T를 더해서 ACE가 T를 만나서 AT가 되고 CT가 되고 ET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성장, 산업 성장이 더욱더 성장되는 그런 광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9개월, 10개월 돼가네요. 벌써 2년째 횟수가 되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 참으로 어려웠고 탈당, 분당이 막 이루어질 때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걷잡을 수 없는 탈당과 분당이었는데, 저는 그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당을 탈당해야지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나 저는 정당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제 소신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역시 독일에 가서 제가 독일 정치를 좀 봤더니, 역시 독일은 정당이 튼튼히 딱 자리 잡고 정당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 독일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잘 이루어졌고요. 그런 점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컸고요. 그 당시에 그래 저는 이건 옳은 거다, 옳은 거기 때문에 탈당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탈당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당을 지켰던 저를 공천에서 배제를 했을 때 저는 참 정말 그 스스로가 매우 허탈했습니다. 아, 당을 이렇게 열심히 지켰던 사람을 공천에서 탈락한다면 이건 당으로서 이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야, 이거 당이 아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당이어도 전 지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각오, 오기가 막 생겼다랄까. 그래, 당의 주인은 나였는데, 저처럼 당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당에 온 김종인이라는 비대위원장이 당의 주인인 우리들을 쫓아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당에 남아야지. 내가 만약 탈당을 하면 내가 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에 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또 많은 시민들이 그래, 강기종 뚝심 있네, 괜찮네 라는 또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쭉 지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모델을 심어준 것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제 2월 말에 필리버스터 5시간 6분 하고 독일로 떠났는데요. 제가 원래 전기과입니다. 대학 전공이. 또 나주에 있는 한전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이 나주로 올 때 2004년부터 2007년 이때 제가 초선 의원이었는데, 그때 박광태 시장님과 더불어 광주 국회의원들이 한전을 호남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광주 전남이 하나로, 이제 그런 과정에 제가 지켜보면서 아, 에너지가 핵심이겠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전기과, 그 다음에 한전 이러면서 광주의 미래는 에너지일 수 있겠다. 그래서 독일로 갈 때 에너지를 보러 사실은 떠났습니다. 독일이 에너지 정책이나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또 제4차 산업혁명의 근원지가 독일이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보러 가겠다 해서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에서 기업 방문도 좀 하고, 그 독일에 있는 정치인,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 그리고 연구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내는 기업 방문 등등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새롭게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 정말로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강하다, 강기정은 세고 강하다 그런데요. 저는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4대강 종편, 집시법 이럴 때 제가 강했습니다. 전 지금도 그 상황이 오면 그렇게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슴 뜨거운 청년, 국민의 대표, 광주 시민의 대표 강기정이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고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 지금도 소신입니다. 제가 4대강 예산 날치기 할 때 그 국회의원하고 그 싸우다가 벌금 1,000만 원도 받았고, 종편 법안 저지하다가 벌금 500만 원도 받은, 사실은 학생운동 하다가 국가보안법 전과 말고 제가 전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막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옳지 않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는 일에서는 늘 강했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닌 다른 일, 제가 우리 당내에서 동료 의원들 속에서 제 또 국회 의정활동 속에서 강기정에 대한 평가는, 아니 저럴 수가 있어, 뭐 너무 웃기다, 아니 저렇게 순하고 정말 그 타협과 대화를 잘한 사람이 왜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양면성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언론의 국민들한테 이 강한 면만 보여줘서 그러는데 내면적으로는 저야말로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저는 5.18과 5가지 인연이 제 삶에서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5.18을 경험했습니다. 광주 대동고 2학년 때 직접 5.18의 그 현장에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대학에 가서는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삼민투 현장을 하고, 그때 구속이 되어서 3년 7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면이 되고 나서는 제가 5.18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5.18 시민봉사단인 오르빗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영어, 일어, 중국어로 안내하는, 통역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요. 그러다가 국회에 가서 12년 동안 국회에 가서 5.18 님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5.18의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5.18을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또 역시 해냅니다. 뭐 제가 5.18 관련된 책도 함께 부르자라고 의미해서 책도 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공약 중에 하나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는 공약을 제가 직접 독일에서 만들었고 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5.18은 늘 붙어 다니는 한 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애람되지만 제가 강기정 이름 앞에 자꾸 제가 광주를 잊지 않겠다는 뜻에서, 5월을 잊지 않겠다는 뜻에서 광주라는 단어를 제가 붙였고 다닙니다. 광주 강기정. 제 의정 보고 내내 12년 동안 광주 강기정이라는 이름을 제가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5.18과 저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5.18에 대한 암매장, 5.18에 대한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 이걸 밝혀내고, 그리고 나서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여기까지가 5월의 1차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 지금 당시 전투기 이 출격, 폭탄을 장착한 채 광주로 출격해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나, 또 지금 암매장 관련 사실이나 이런 건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당시 5.18 당시 공군 전투기들을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사실은 지난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망월동에 와서 감동적인 기념사를 하고, 그걸 보고 들은 당시의 전투기 조종사가 5.18 기념식 이틀 뒤에 방송에 제보를 하면서 본인의 고백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기자가 이 사실을 제보받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당시에 육군만 조사를 했는지 공군은 조사하지 않았는지 이런 사실을 확인해 오고, 그런 사실을 접한 제가 여러 이 지역의 학자들을 연결하면서
또 당시에 국방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로 활동했던 조사위원들로 활동했던 분들을 연결하면서 이 일이 잘 보도됐던 거고, 그걸 기화로 해서 헬기 기총소사 문제며 안매장 문제며 지금 발포 명령 문제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막 새로 진상규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광주는 하자 그러면 하는 동네 같아요. 광주 시민들의 그걸 민주주의다 또는 뭐 호남 정신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포장하지 않더라도 광주는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문재인 정부에 새롭게 한번 광주를 도약시켜보자. 잘 살게 해보자. 성장시켜보자. 한번 더 키워보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공직자들이, 그리고 정치권이, 그리고 그런 힘들이 모아져서 광주를 새롭게 한번 성장시켜보자 그러면 광주는 해낼 것 같습니다. 이제 광주가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 이후에 정말 기회가 왔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